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6월 모의고사를 벌써 다들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우선 지난 시간 동안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시느라 다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다들 원하는 점수를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와, 나 이제 진짜 논술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오히려 그 반대로 원하는 점수가 조금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됐든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이미 점수가 나왔고 여기다 대고 내가 이거 내가 좀 실수로 틀렸다 라든지 이거 내가 진짜 다음 달에 시험 봤으면 정말 1등급 찍었다 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릴 시기는 일단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때 논술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게 좋을지, 거기에 더해서 어떤 학교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러한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팩트폭행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단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회로를 마구마구 돌리시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이제 사실 6월이면 9월 모평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기이고, 거기에 더해 수능 역시 어때요? 6, 7, 8, 9, 10 11월에 시험이니까 뭐 넉넉 잡아서 5,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하는 착각이 뭐냐면 이 6개월이면 내가 4등급, 5등급 받던 거를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위치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기는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나온 성적은 어때요? 사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진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을 멈추고, 정말 내가 이 성적이 만약에 수능에서 그대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지,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구나, 여기가 아직 약하고 이 과목은 내가 지금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치만 여러분, 이런 약간 이상적인 계획을 잡아두기에 앞서서 우리 진짜 현실적인 계획을 항상 같이 잡아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논술 공부 계획, 그리고 나의 논술 지원 대학교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일단 이 6개의 수식카드를 써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같이 잡아 나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딱 듣기에 앞서서 내가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멈춰야 돼요. 멈춰! 같이 많이 상담을 조금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좀 그냥 이런 거 정도 생각 중에 있어요. 아직 뭐 다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러이러했어요 라는 식으로 조금 머릿속에 나오는 거를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냥 그 순간에 생각한 거를 딱 던졌어. 그러고 나서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답이 완전 달라져 있어. 그렇다는 건 여러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도 그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부터 이것들을 글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정해 나가면서 이게 온전히 글뿐만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도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공부 방향성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죠. 일단 여러분, 종이와 펜을 꺼내시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우리 이제 뭔가 써내려가고 지원해려가면서 같이 지원할 대학교를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벌써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진짜 많은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사실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9월 가서 완전히 눈에 띄게 변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리고 이 성적 역시 수능 때 가서 또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향상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영상 뒷부분에 그럼 내가 진짜 논술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머지 주요 과목들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이가 준비됐다면 여러분 제일 상단에 국영수 탐탐을 먼저 쓰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뭐를 써줘야겠어? 나의 실제 등급. 여러분 예상 등급이 나오겠지만 사실 그게 변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점수, 원점수와 그에 따른 등급들을 쫙쫙 두 줄로 써주시면 됩니다. 쓰면서 약간 마음이 아프지? 괜찮아. 일단 그렇게 쓰시고 나서 여러분 그 밑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를 일단 정해보세요. 이게 또 지금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정확히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지, 어디 학과를 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여러분 지금 6월이 된 상태에서 아직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영상 잠깐 멈춰둬도 되잖아. 약간 보고 내일 다시 봐도 되잖아. 오늘 대학교 좀 찾아보고 내일 다시 이어서 봐도 되니까 일단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조건 가고 싶은 그 대학교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아무리 좀 못해도 내가 여기까지는 진짜 도전을 무조건 해보고 싶다 라든지 내가 진짜 아무리 못 가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최소 이 대학은 가고 싶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쫙 써내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당연히 서연고, 서성한, 중경일시, 건동욱 뭐 다 가고 싶지.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다 쓰라는 게 절대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 나의 위치를 조금 알잖아요. 그쵸? 이런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치?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등급도 솔직하게, 학교도 솔직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여러분만 몰래 보시면 되잖아요. 자, 내가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을 썼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내가 쓴 대학교 목록 중에서 과연 내가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나 학과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내가 사실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면은 수시를 쓸 이유가 절대 없기 때문에 정시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거는 제가 약간 걱정돼서 하는 얘기기는 한데 옛날에 이제 학생이랑 수시를 막 쓰는데 이미 학생의 실력이 동국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성적이야. 근데 자기는 무조건 동국대를 쓰겠대. 물론 여러분 안정적으로 쓸만하기는 하죠. 근데 수시의 목표는 사실 뭐야? 내가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교들, 나보다 조금 상위의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쓰는 게 수시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게 정말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썼던 대학교 목록 중에 진짜 내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그 대학교가 내가 충분히 점수를 올려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사실 이거는 정시로 분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중요해? 내가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교를 정시라고 써놓으면 안 돼. 알지? 자, 그러면 내가 일단 가고 싶은 학교는 무조건 다 써놨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전달드리는 이 최저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 걸을 학교를 다 소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픈 현실이 됩니다.
그치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최저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당연히 알다시피 연세대랑 한양대가 기본적으로 있죠. 거기에 더해서 약간 인서울 4년제를 기준으로 광운대 그리고 과기대 뭐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경인지역 포함해서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마톨릭대도 이번에 같이 들어오게 됐죠.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일단 최저 없는 대학교를 내가 몇 개를 쓸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내가 수시 논술 6개를 쓸 건데 근데 내 성적이 어쨌든 건동웅 이상으로 정시를 쓸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들은 서성한, 중경외시 이 라인으로 쓴다면 당연히 연세대랑 한양대가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6개의 논술을 쓰는데 건동홍, 뭐 숭실대,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을 기준으로 성진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런 데를 쓴다라고 한다면 수리와 영어 지문이 없는 한양대 정도는 넣어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6개의 논술을 다 최저 없는 대학으로 쓴다? 여러분, 사실 우리 뭐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추천드리는 방향은 아니기는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진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6개의 논술을 이 제가 지금 불러드렸던 이 대학들로만 가득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은 여러분 그 경쟁률이 사실상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그 경쟁률 내에서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막 160대 1, 150대 1 우리가 낮다고 하는 학교라고 해봤자 어쨌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국대, 아주대 같은 경우도 50대 1, 60대 1은 금방금방 넘어가는 그런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여기서는 아니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수시 논술이라는 것은 결국 수능 기반의 수시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그것을 병행하시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을 높여주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뭐 4만 6을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뭐 서강대, 중앙대, 뭐 여자분이라면 이화여대 쓸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나머지 거의 이제 3개의 카드가 남는데, 이때도 여러분의 선택인데 당연히 연대나 한양대, 시립대 같은 최저 없는 대학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연대나 한양대 같은 최저 없는 거 2개 쓰면 사실 5개가 되죠? 그럼 하나 같은 경우에 그냥 버리지 말고 정말 나의 정시 성적을 확인을 한 결과를 통해서 2합 4가 필요한 학교들, 건대나 외대 뭐 이런 대학교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최저가 없는 대학교 쓰는 거를 사실 막 모두 보고 마구 써시면은 안 돼. 내가 지금 최저가 없는 대학교보다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꽉꽉 채워주는 게 먼저.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향 지원은 2개를 넘지 않는다. 무조건 2개 내에서만 쓰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데도 하나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정시 성적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2합 4등급 정도 같은 것들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째, 이제 여학생분들을 조금 기준으로 2합 7에서 8등급이 나오는 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덕성여대와 서울여대가 있죠. 이 2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들 지원을 하시는데 논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논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진짜 한 문장, 2문장을 요약해도 정말 잘 요약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최저가 낮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만 싸우는 요 곳에서 우리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많이들 원하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시는 등급인 2개 합 4등급을 보면 일단 외대, 그리고 건대, 그리고 동대, 그리고 세종대, 그리고 숙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실 진짜 재밌는 건 원래 경희대학교가 2합 4를 원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경희대를 진짜 가고 싶어서 2합 4, 2합 4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올해의 희소식이 뭐예요? 약간 희소식이자 안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경희대의 2합 4가 올해부터 2합 5로 바뀌면서 성신여대의 등급과 동일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의 영상에서 경희대학교가 최저 등급을 완화한 이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 경희대학교가 2합 5로 바뀌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학생들이 진짜 보편적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이 2합 4등급에서 5등급 대학들이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원하는 대학들이 될 거다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박 터지고, 그리고 은근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하는 등급이 바로 이 등급들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 등급대의 학교들이다 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놓으시고 옆에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극강의 최저 점수 뭐가 있어요? 3합 6등급이 있죠. 일단 3합 6을 명확히 따르는 것은 서강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중앙대, 이렇게 세 대학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게 있다. 성균관대는 여러분 2개 합 4를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어 점수, 영어 등급이 무조건 2등급이 기본이 되는 그런 최저를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탐도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같이 본 평균에서 절삭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부분이라서, 꽤나 복잡한 부분이라서 이 내용은 나중에 성균관대 영상을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균관대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3합 6 라인에 들어가는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친구는 아니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경쟁률에 있어서 살짝 좀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성대랑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를 충족한다고 해서 그 실질 경쟁률이 막 확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지만 성대랑 서강대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수능 점수가 어쨌든 좀 보장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대학의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내려가지는 않더라. 대신 우리 중앙대를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약간 앞서 말한 이 학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꽤나 낮아지는 특징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합 6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앙대는 포함이 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렇게 일단 왼쪽에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들 정해놓고, 오른쪽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최저 대학교들을 쫙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당연히 위에 적어놨던 나의 6월 모의고사 등급과 왼쪽에 적혀있는 나의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각 대학교의 최저 등급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낸 나의 진짜 6개 카드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내려가기에 앞서서 또 한마디만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신 성적이에요. 당연히 뭐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좋겠지. 이거는 뭐 수능이든 수시든 다 마찬가지야. 근데 여러분, 논술 수시에 있어서 사실 이런 내신 점수가 막 진짜 미쳤다 할 정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의 개인차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논술 수시에 있어서 내신 성적이 막 정말 미친 듯이 낮지 않은 이상 사실 내가 논술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뭐 내신이 30% 들어간다, 20% 들어간다,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이 내신을 따지는 비율이 있고 1등급 차이의 그 간극이 큰 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뭐 1등급부터 4등급까진 괜찮아. 근데 뭐 5등급부터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싹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단순히 20%보다 30%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쓰면 안 되겠다 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얘기를 정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 내신이 각 학교마다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며, 그리고 어쨌든 수시 논술에 있어서는 내가 논술 실력이 좋아, 그렇다면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이 내신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객관적인 거는 뭐냐면, 어차피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물론 뭐 지금도 되기는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나의 내신 성적에 기반한 그 산출하는 학교마다의 논술 점수에서 들어가는 내신 산출 점수를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100% 정확하진 않다 할지라도 사실 물어볼 수는 있죠, 여러분.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나면 다들 상담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부탁을 드리세요. 뭐 부탁 안 드려도 어차피 해보실 것 같기는 한데, 물어보시면서 이제 내가 이 학교에서는 내신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거를 보시는 게 사실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나의 지금 이 내신 성적, 여러분이 낮다고 생각하는 그 내신 성적이 사실 별로 낮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정말 논술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하고 실력이 분명히 있다면 나 이거 내신 성적 상관없이 뒤집을 수 있어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어놓은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타협을 조금 해야 되는 시간이야. 우선 내가 적어놓던 걸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나의 등급을 지금 적어놨지.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논술 대학교들을 봤을 때, 아, 어느 대학을 내가 지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몇 등급대의 학교들인지 그 밑에 적어 놓으실 겁니다. 그 적어 놓은 대학이 여러분 뭐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아예 최저가 없는 대학만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만 준비를 해야겠죠.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열리는 최저 없는 대학 정규반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최저 없는 대학교들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 경쟁률을 뚫어버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등급에 맞는 대학교를 조금 찾아봤더니 어쨌든 뭐 2합 4 혹은 2합 7, 8 요런 데 된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상향으로 몇 개를 쓰는 게 좋을지, 적정을 몇 개를 쓰는 게 좋을지, 하향을 혹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내가 만약에 6개의 카드를 논술에 쓰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교, 그 대학교가 4개는 들어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내가 2합 4가 되고 3합 6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 최저 없는 대학보다는 무조건 있는 대학을 쓰시는 게 합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4개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개 중에서 이건 진짜 내가 선택을 하는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바로는 어쨌든 최저가 없는 대학교 하나, 뭐 연세대나 한양대나 시립대가 되겠죠. 그리고 최저가 3합 6이 되는 대학교들도 충분히 하나 정도는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2합 4를 준비했던 학생이 진짜 의외로 정말 놀랍게 3합 6을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그치만 절대 내가 2합 4를 목표로 하는 친구가 3합 6을 2개 이상을 쓸 필요는 사실 없다.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 정도여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내가 되든 안 되든 이 학교는 진짜 꼭 쓰고 싶다 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사실 저는 진짜 말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이고 그런 대학이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진짜 동기부여가 돼서 최저를 맞추려고도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논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죠.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조금 했던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교는 쓰세요, 여러분. 대신 진짜 그만큼 같이 연습을 제대로 하기로 약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안 될 건 없어요. 제가 아까부터 뭐 절대 안 바뀐다, 성적 절대 상상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얘기고, 사실 지금부터 공부해서 등급이 1등급 정도는 진짜 넉넉히 잡아서 사탐이나 영어 같은 것들은 2등급 그냥 진짜 올라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6월 모평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포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대신 약간 현실적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자라는 의미로 아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전달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의 학교, 6개의 학교가 이제 나오게 됐을 텐데, 이게 9월 모의고사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교들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선 진짜 내가 6월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또 매일매일 열심히 달리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정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던 대로, 혹은 좀 몇 과목을 포기를 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논술 선생님으로서 내가 점수 안 오르는 그런 과목들을 붙잡고 있을 바에는 그냥 2개 과목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추고 그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에 논술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사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점수를 제일 올리기 쉬운 사탐 그리고 영어 이 2과목을 정말 열심히 해서 최소 2합 4, 5는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해줘야 돼? 이 2과목 외에 과목들을 공부하던 시간을 온전히 논술에 투자를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머지 정시를 포기하고 정말 최저를 맞춰서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논술을 그만큼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과목 2개 그리고 논술 이렇게 3과목을 정말 주요 과목이다 생각을 해주고 공부하는 분량 그리고 그 시간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또 최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여러분 최저 공부만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논술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유, 그리고 논술로 대학 못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논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몇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논술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어떤 걸 공부를 해줘야 돼? 최저도 최저지만 논술 공부를 해줘야 돼. 물론 1차는 최저를 기준으로 갈리기는 하지만 결국 최종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술이기 때문에 최저 2개 혹은 3개 그리고 논술까지를 주요 과목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논술 공부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진짜 행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좌절하고 우울해야 할 시간이 조금 없어. 딱 우울한 거는 오늘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그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을 하시는 게 진짜로 수능 때 그리고 입시 때 내가 성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이상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물론 개인차가 다 분명하게 존재를 할 거고 학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신의 산출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학생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점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각 학생마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정말 나한테 맞는 학교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분명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냥 마냥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말아라. 이 영상은 그냥 내가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메일, 주소 혹은 고정 댓글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때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좌절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수업에서 봐요. 안녕!